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그리고 TQQQ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TQ맨 채널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긴축 장기화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강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33,129로 2.06%, S&P 500 지수는 3,997로 2% 하락했고요. S&P 11개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491로 2.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22년 12월 15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S&P 글로벌이 발표한 이후 종합구매관리지수 PMI 예비치가 발표되었는데요. 50.15, 50을 상회하면서 앞으로의 경기가 확장될 것이라는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지난주 강한 미국의 소매 판매, 노동시장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이은 것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노력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신호를 잇따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의 강한 하락을 이끈 것은 글로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21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갖고 전쟁 개전 및 화전의 책임이 모두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이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참여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연설, 미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죠.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데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분열되거나 지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해장 직전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와 홈디포의 올해 전망 기대치를 낮추며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오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월마트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자율이 오르고 저축률이 줄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홈디포는 올해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주당 순이익 그리고 EPS 감소 및 매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2년 만기 국채금리는 10bp 이상 오른 4.74%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3bp 이상 뛴 3.96%까지 치솟습니다. 테슬라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소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하였고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680번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소방차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요.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테슬라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가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등을 작동시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량 제조사이든 간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는 늘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추가 교통사고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테슬라는 최근 차량 가격 인하 소식과 그로 인한 판매 호조로 인해 주가의 상승에 굉장했었는데요. 3월 1일 있을 인베스터 데이까지 시장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도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주제로는 약 6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 3월 1일에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 신모델이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될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자본 투자 계획이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약 50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또는 향후 테슬라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멕시코 공장 건설 관련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테슬라의 마진 전망입니다. 최근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까지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마진 개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테슬라에서 배터리 관련 마진율을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며 어디까지 진행률이 이뤄지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슈퍼차저 오픈입니다. 최근 테슬라에서는 테슬라 이해 차량을 대상으로 슈퍼차저를 오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한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도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옵티머스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는 2022년 9월 AI데이에서 이적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의 개념을 소개하고 올해 중에 테슬라봇의 시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었죠. 머스크는 향후 발표될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목적의 로봇으로 생산,
현장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당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과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곤 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업데이트가 없었었는데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옵티머스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 관련한 업데이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공개할 마스터 플랜 섬을 통해 완전히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인지 태양광 같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는 다음 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서 큰 호재 또는 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200달러에서 210달러 사이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3월 1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과 많이 부합하거나 특별한 호재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일부 쏟아져 하락 추세 전환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마이너스 5.25% 하락으로 1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떠한 큰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2년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 기술주가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 17일 금요일에는 3%가량 상승 마감하였지만 이번 주 장시작일인 화요일은 마이너스 5% 하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변화량은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주간 가격은 현재 마이너스 5%가량 하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같이 기대해 보시죠. 월간 주가 변화는 약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세가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지금 차트에서는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00달러에서 210달러 사이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어제는 200달러를 소폭 깨고 내려왔네요. 아직 일봉, 주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일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일부 입절하시길 추천드리고 장기 투자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현재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보도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그리고 MFI가 현재 고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큰 흐름에서의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를 같이 체크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QQQ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23.7달러의 지지선을 너무나 가볍게 깨고 내려왔네요. 21달러까지는 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보조 지표도 너무 높고요. 추세적으로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어서 현재 매수는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추세의 흐름을 볼 때는 S&P 500 지수 차트를 참고하는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정도에 4030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40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에 맞닿는 이 지점에서 지지하는지를 일단 확인하면서 향후 추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이 22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데드크로스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일선이 21선을 깨는 부분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1월 6일 골든크로스가 난 후에 한 번도 데드크로스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방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리지표인 공포탐욕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3으로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이네요.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리죠? 빅스 지수 살펴볼까요? 네, 23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18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달러 지수도 100살을 넘어서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랐죠? 현재 1300원을 넘어서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의 경우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최근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들고 QQQQ를 전부 매도하였고 현재 달러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달러의 상승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번 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골드락스 구간이다 또는 더 오른다 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지금은 하락장 중의 반등이고 추세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 걸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포모 현상도 왔었습니다. 아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털어낸 거 절반이라도 다시 들어갈까? 이거 며칠만 더 기다렸다가 할 걸 일하는 후에도 잠깐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시 저의 페이스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세워놓은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매수 그리고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노력합니다. 최소한 제가 참고하는 보조지표와 심리지표는 확인하고 매수, 매도하자라는 원칙이 있었고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의 위치에 있는지 하락에 있는지도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주식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파악하였고요. 제 생각도 나누면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어떠한지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전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원칙을 정리하였고 유튜브에서 그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가 세운 원칙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장세는 오래 주식을 해오신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 그리고 유튜버의 말을 듣고는 오래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본인만의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확립된 것이 없다면 주식의 시드는 나의 생활 및 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하고요. 그 시드를 통해 연습하고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에 맞춰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측은 하고 예측을 기반으로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을 잘하기 위해선 일부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